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낮췄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뭐 주요 증권사들은 이전보단 영향이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미증시 돌아가는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장중에는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관세 관련된 뉴스도 베센트 장관이 관세 협상 안 하는 국가들 경고, 더 이제 높은 관세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관세 관련된 뉴스가 향후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등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로 전환하긴 했고, 또 코스닥은 3일 연속해서 비교적 큰 폭의 매도를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막 투매성 그런 것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가운데 매도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뭐 크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도 해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종별 편차가 좀 컸습니다. 뭐 반도체나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 하락 쪽을 거의 담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나 일부 제약주가 선전을 해서 또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얕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형주별로 좀 편차가 컸어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종목, 방어 역할을 하는 종목 간의 어떤 등락폭이 굉장히 커서 업종별 차별화가 좀 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이 계속 중요한 저항대로 작동을 했잖아요. 2월, 3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2500 근처 가면 일단 뭐가 됐든 뭔가 재료가 나와서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자리에서 뭔가 뉴스가 나와서 좀 조정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신용등급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항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근데 코스닥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710과 730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그걸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3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거의 종가가 저가 수준에 근접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121선에서 살짝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또 121선이면서 동시에 최근에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이게 하루 정도 반등을 하지 않으면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게 돼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필요한, 또 수급의 어떤 반전이 필요한 그런 위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전보다는 좀 선방하긴 했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 통계 보면서 오늘 코스피 한 1%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제 무슨 마치 규칙성 있잖아요. S&P 때 3.8%, 피치 때 그 딱 절반 1.9%, 오늘 낙폭이 또 그때 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갈수록 신용등급 하향하는 영향력이 좀 축소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때는 S&P 때까지만 해도 설마 어떻게 미국을 막 그런 정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고, 피치 같은 경우는 이미 S&P 때 한번 겪어봤고, 그리고 피치는 이제 영향력이 이렇게 큰 신용평가사는 상대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좀 덜 빠진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런 신용평가사의 지위 이런 거보다는 그 주변에 같이 붙어있는 재료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 때는 유럽 재정위기 때였고, 피치 때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고, 지금은 관세인데, 관세가 어쨌든 터지기 시작하는 국면이 아니라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강도가 좀 약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하락하긴 했는데, 그 낙폭이 뭐 되게 심각하다 이런 국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빠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1% 안쪽이었고, 대만이 1.4% 정도 빠져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뭐 투매 분위기보다는 예전에 빠졌으니까 일단 빼놓고 미국 시장 반응하는 거 보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뭐 이 정도였던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 관련해서 이제 주요 코멘트들 보면, 베센트 장관은 신용등급은 이건 후행지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이렇게 뭐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예고해 놓고 시장에선 반영이 되어 있는 후행지표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우디가 막 투자한 거 아니냐, 6천억 달러씩 뭐 신용등급 낮은 나라에 사우디가 그렇게 투자할 리는 없잖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성장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뭐 무디스에서 이야기한 부채 증가를 상쇄시킬 거다, 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 뭐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투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미국의 주식 매력을 떨어뜨릴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근데 웰스파고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승폭을 되게 조금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오타가 아니라면 저 정도 올라가는 게 무슨
금리 올라가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상했는데 어쨌든 금리를 일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해서 뭐 당장 뭐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더 이제 합쳐질 건지 아닌지 여기에 달려 있다. 더 관세 협상의 어떤 추이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판단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금리가 조금 튀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게 1기 때 감세안을 연장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공화당 내에서 이제 반대하고 있었는데 하원에서 이거를 통과시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 최대 10년 동안 5조 달러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잘된 거라고 막 더 위대하게 미국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금리를 또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예산위원회 통과한 거지 전체 의회를 통과한 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금리를 더 크게 자극을 할 경우에 미국 시장에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뉴스 나오고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갔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 시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뉴스들을 보면 이제 미국 말고 이제 중국의 지표들도 나왔는데, 소매 판매는 5%, 산업 생산은 6% 증가했다고 하는데 예상치는 좀 엇갈렸죠. 근데 소매 판매,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보다 생산이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저런 건 썩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서 재고가 쑥쑥 이제 소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월마트가 이제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압박을 가했다고 하고 있고, 베센트도 그 월마트 CEO와 통화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관세 올라가는데 가격을 못 올리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시그널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어차피 협상할 거니까 가격 올리지 마라, 안 올리고 있으면 협상할 거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 관련해서 미국이 그 협상을 150개국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협상을 늦추는 나라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협상 안 하면 관세 높은 거 그대로 때릴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뭐 제시한 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올라갔는데, 그 IRA 관련해서 이 수정하는 법안을 미국 하원 그 소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일단은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의 조기 폐지 가능성이 좀 낮아져서 이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고, 이게 지수를 그나마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빠졌는데,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 한 증권사에서 반도체 업황이 뭐 완전히 돌아서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어떤 분석을 했죠.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지수 낙폭의 절반 정도의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바이오,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했는데, 이게 사실 관세 대피주 그 국면에서 선전했던 게 바이오 조선이었잖아요. 금융.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하는 방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틀 동안 시가총액 빅5가 다 빠졌었는데, 오늘은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는 조금이지만 어쨌든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HLB,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졌고, 특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제 지수에 좀 많이 부담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5월 첫날 빼고 8일 연속 순매수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어떤 매도 강도가 세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6.8%니까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 전하고 비교해보면 뭐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수도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확 줄어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도가 이게 늘면 거의 30% 비중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외국인들은 한번 보자, 조심스럽게 매도하면서 좀 보자,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종목 보면 오늘 기존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류의 어떤 종목군들 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고,
금융주 좀 들어가 있고 일부 조선주 정도,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고, 매도 쪽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매도로 가버렸죠. 한미반도체 매도 가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매도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오늘 뭐 2천억 매도하던 날이다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서는 뭐 전력,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오늘 뭐 자사주 소각 이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매수 들어왔고, 그 외에는 이렇게 금융주들 매수 들어간 거 있었고, 다음에 그냥 업종 골라 담기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시가총액 상단 중에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을 담고 레인보우를 되게 많이 팔았어요. 전체 매도의 한 70% 정도가 레인보우 로봇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그 외에는 그냥 종목은 업종별로 좀 갈렸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더더구나 오늘 2천억 가까이 매도한 날이라서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뭐 특허 문제가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온 것 같고, 근데 바이오 제약 계열의 종목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무디스가 신용 등급 하향하고 나서 미증시가 과연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미증시 보고서 우리가 반응을 할 거니까, 오늘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을 보고 반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있어서 좀 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금리를 같이 봐야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4.5% 엉저리까지 와 있는데, 이게 뭐 4.6, 4.7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금리가 또 시장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 그 다음에 매매 규모가 살짝 줄어들면서 순매도로 외국인들이 바뀌었는데, 이게 매도가 예를 들어서 2,500억 이상의 매도로 잡히면서 매도 비중이 한 28%, 30%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이거 외국인들이 던지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120월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근데 이 120월선이 대략적으로 54,500원 왔다 갔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하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 정도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과연 버텨질지, 깨버리면서 이게 신용등급 이슈가 생각보다 크게 반영하는지, 이게 또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추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27일 동안 19% 올랐잖아요. 근데 19% 이상 올라갔던 사례를 보면 그동안에 이전 사례가 다 올랐다. 1년 후에 돌이켜볼 때 그것도 평균적으로 30%나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뭐 최근에 이 어떤 재료가 나와도 하락장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5번의 사례 중에서 2번의 사례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급반등 나오고 나서 좀 고전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도 했거든요. 거의 5번 중에 2번 빠지고 3번 올랐으면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반반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한 달 동안은 어선을 해야 될 타이밍, 어선할 타이밍에 이 뉴스가 나와서 이걸 핑계끼면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추세를 깨진 않고 그동안에 이제 대기해서 들어왔던 자금이, 대기하다 들어왔던 자금이 지탱을 해주면서 이제 이 물량을 어느 시점에선 받아낼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통계라고 보기에는 5번의 사례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샘플 숫자가 아니라서, 이건 또 이외엔 다 추이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미국 증시 국채금리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미증시 강등, 미국 신용등급 강등대 사례 이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내일 또 한 번 또 설명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